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에 어딜 가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살기가 진짜 팍팍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나 대구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8,800여 가구에 달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 19일이죠. 이 지방 미분양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구 경북 부동산학회 송원배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 전문가 송원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일단 대구 지역의 그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도 미분양이 한 7만 호가 되고요. 지방 도시 가운데는 우리 대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얘기하면서 언제 안정화되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한 5천 호가 넘어가면은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23년도에는 대구가 미분양이 한 14,000호까지 찍었다가 네. 현재는 한 8,800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미분양이 조금 다소 증가할 때도 있었고 낮아지기도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 많이 증가해서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악성 미분양이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또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완료를 했는데 준공 이후까지도 남아있는 미분양을 우리가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네. 네. 우리가 악성 미분양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초기에 아파트를 착공하면서부터 분양을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지난데도 그때까지도 다 팔리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개인이 빚내서 장사를 했는데 사실 손님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팔이 날리게 되면은 지금까지 냈는 이자는 납부해야 되고 가게세도 납부해야 되는데 네. 이익이 고스란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쌓였다는 얘기는 이걸 팔아야지만 건설사가 됐든 돈을 빌려주든 금융사가 됐든 또 아닌 사업주체가 됐든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분양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금융사나 건설사 또 우리 이런 개인들까지도 네. 다 이렇게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미분양이 심각해질수록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에서 선착순으로 골드바를 뭐 나눠준다던가 이런 경품을 좀 나눠줘서 어떻게 좀 유인해보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 미분양 문제로 부동산 침체뿐만 아니라요. 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단지마다 할인 분양도 치열하다고 하고요. 또 이 중단하는 공사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분양 문제가 또 대구 지역이 특히 심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이 미분양이 일어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일어나는 건가요? 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마 공급 과잉이지 않을까요? 이게 수요보다도 더 많은 공급량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서 미분양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왜 유독 우리 지방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을까? 네. 현재도 전국의 7만 호 미분양 가운데 76%가 지방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악성 후 그 미분양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의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니까 건설사에서 사업하기 좋은 지방에다가 건설을 많이 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공급 과잉이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금리가 아주 안정화되어 있었죠. 네. 금리가 저금리였습니다. 네. 그러던 시장 환경이 지금은 고금리로 변화됐죠. 이렇게 공급 과잉에다가 금리가 비싸지고 하니까 시장의 수요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 줄어든 결과가 결국은 미분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이 공급 과잉과 또 고금리로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대구가 유독 이 수치가 높은 걸까요? 네. 우리 대구 지역에 보면은 타워 크레인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구는 특히나
도심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이 다른 지방하고 달리 우리 대구는 도시정비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 시점에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상업 지역에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주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정 시기에 일몰제를 뒀어요. 유예 기간을 두면서 이 기간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부분도 한몫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공급 과잉이 문제였는데 이 공급 과잉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달리 대구는 도시정비법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또 상업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방에 사실은 추가 공급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네, 이 대구 지역 부동산의 특수성들이 더해지면서 현재 이런 미분양 부동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그런데 대구도요, 2020년도에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수십 대 1에서 많게는 수백 대 1까지 올랐었는데 그만큼 당시에도 아파트 공급은 많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때는 미분양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2020년, 2021년도에는 이게 청약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이 시장을 우려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놓은 조치가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을 했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가 뭐냐면은 고분양가 관리 심사를 받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도 더 싸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제시를 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니까 신축되는 새 아파트가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도 더 싸게 공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야 당장 놓고 보더라도 5천만 원, 1억 정도가 새 아파트가 싸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청약하겠죠. 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분양받아서 빨리 팔면은 돈이 될 텐데. 네. 그런데 전매 제한을 해놨어요. 전매 제한을 해놓고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시장이 나빠진 거죠. 네네. 시장이 나빠지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전매 해지되면서 물건이 쏟아지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고 입주 대란이 발생하기도 된 거죠. 예, 뭐 그때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거라고는 뭐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미분양 문제가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할인 분양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싸지고 또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싸면 좋다. 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도 떨어지면 삽니까? 올라갈 때 사요. 네. 우리가 부동산도 떨어지면 삽니까? 올라갈 적에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 젊은 사람들이 연끌했다고 하죠. 네. 네. 왜 올라가는데 그렇게 연끌까지 하면서 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목맸을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할인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안 사죠? 왜 안 사고 네.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지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분양 남아 있고 사는 걸 보면은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면은 그런 아파트는 미분양이 잘 없어요. 네. 또 근데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은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나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남아 있는 미분양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입지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등등이 불리하니까 또 거기다 가격까지 비쌌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인 분양을 하고 조건 변경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새 아파트를 할인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아파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가기도 하고 또 구축 아파트가 시세가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역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칼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일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크게 한 세 가지를 볼까요? 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 3,000호 정도를 매입을 해서 네. 이 물량은 이제 전세 물량으로 향후에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줘서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고 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민간 매입 그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주택 임대 등록 사업자를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은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이걸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부분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준공후 미분양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악성 미분양 주택들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네. 같은데 이 악성 미분양 주택의 물량이 어마무시한데 그중에서 3,000호 이 정도만 매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대책에서 사실은 알맹이가 쏙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국에 준공후 이후 미분양이 한 2만 1,000호가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 2,600호의 준공후 미분양이 있는데 이게 지방도시 전국에 3,000호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 자체가 좀 미미한 것이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설사라든지 돈을 빌려준 금융사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수요 촉진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뭐냐면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요구했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DSR을 이제 대출을 좀 완화해달라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서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촉진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게 아쉬운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좀 촘촘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